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잘 맞는 영양제를 어떻게 찾고 최적화된 효과 좋은 영양제를 어떻게 찾나, 여기에 대한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요. 오늘도 많이 피곤한 월요일입니다.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이거 고약사가 말했을 때 이 영양제를 먹으면 효과가 좋다고 했는데 왜 나에겐 효과가 없을까? 그리고 이 영양제를 먹었을 때는 다른 분들이 효과가 좋다고 했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질문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답답한 거죠. 분명히 효과 좋다고 했는데 오메가3 많이 먹으면 통증이 좋다고 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해봤고, 왜 여기에서 효과가 있는데 왜 여기에서 효과가 없고,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요. 그래서 영양제는 잘 아시겠지만 의약품이 아니거든요. 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명백했으면 얘는 약으로 분류가 됐을 겁니다. 약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치료제로 쓰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거고, 오메가3만 해도 효과가 있다, 염증에 효과가 없다, 이런 데이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비추어 봤을 때, 제가 써봤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을 때, 데이터를 찾았을 때 효과가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약이 아니기 때문에 편차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약을 잘 쓰는 사람이 의사죠. 오른쪽에 여기 의사라고 볼게요. 그리고 약을 쓰지 않고 이런 영양요법으로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체의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가운데 약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의사들도 영양제를 사용하죠. 그렇지만 대부분 99.9%는 영양제가 아닌 약만 공부하시고 약만 다루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이고 꼭 필요한 치료를 하시는 게 의사분들이시고, 대체약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조금 진보적인 관점에서 영양제를 혹은 다른 대체요법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는 거죠. 약사는 가운데쯤이 있는데, 약사들은 약도 다루면서 이런 대체요법을 혹은 영양요법을 하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조금 더 의사 쪽에, 보수적인 쪽에 가까운 게 약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약사들이 이렇게 위치에 포지션을 요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요법을 또 강조하시는 약사분들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의약품 쪽에 그쪽에 좀 포커싱을 잡는 분도 있고, 좀 더 한약 쪽, 그러니까 한약도 대체의학 쪽에 가까운데 한약에 더 포커싱을 잡는 분들은 더 왼쪽에 더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요법을 더 강조하시는 분도 이쪽에 붙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사들만 해도 의견이 다 달라집니다.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 어떤 게 효과가 있다, 어떤 게 효과가 없다. 약국에 가셨을 때 뭐 어떤 약사분들은 오메가3 많이 먹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같은 이 고약사는 오메가3를 3알 정도를 먹어야 된다, 3000ml까지도 먹어야 최소한의 효과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가 다 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포지션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고, 의사분들도 기능학을 하시는 의사분들은 좌측으로 딱 붙어 있는 거고, 일반적인 의사는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거고, 기능학을 했을 때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도 위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약사들도 어느 학회에서 어느 공부를 했냐에 따라서도 위치가 달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메가3, 마그네슘, 항산화제를 집중을 하고 있고요. 어느 분들은 뭐 장점막, 그러니까 장 면역 쪽을 타겟팅으로 해서 치료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 뭐 혈액순환, 뭐 혈관 순환,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순환 왼쪽 오른쪽 나눠가지고, 이건 어떤 제약회사의 학회인데 심장과 여러 가지 순환 쪽으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다 그룹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공부한 그룹에 따라서 집중하는 영양제가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뭐 약사님은 뭐 혈관 청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본인에게 맞는 걸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 말이 정답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공부를 한 양을 봤을 때 최하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간혹 가다가 이제 뭐 너는 얕게 알고 공부도 별로 안 한 약사다, 이렇게 비아냥을 동료 약사들 사이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공부 많이 안 했어요. 그냥 영양요법이나 일반 약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그냥 얇게, 그리고 영양제 이런 건기식, 직구하는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얇게 폭넓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잘하시는 약사님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에 100% 경청하실 필요도 없고, 여러 약사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셔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걸 찾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메가3나 마그네슘, 항산화제가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다른 쪽에 효과가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약사님들의
의견을 들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약사님들의 의견은 약국 가셔가지고 유명한 약국 가셔서 듣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에 유튜브가 있잖아요. 유튜브 약사님들 중에서 되게 내공이 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많이 아시는 그 진약사톡 그 약사님은 약사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하고요. 그리고 블로그에 모악산의 아침이라는 그 약사님이 있어요. 그분도 되게 내공이 뛰어나신 분이고 광주 김약사 TV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약사님들도 약사님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강의도 많이 하시고 약사가 약사 상대로 강의를 하는 약사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약사님들 중에 하나고요. 그 약사님들이 내공이 되게 깊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채널을 보시고 공부하셔도 저와 다른 관점으로 영양요법 그리고 어떤 영양제를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고요. 제 자랑을 하나 하자면은 저는 약사의 영역을 거쳐 있지만 이런 외국에서 취급하는 건강기능식품, 영양요법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조금 더 다루고 있다는 게 제 장점이죠. 좀 폭넓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약사들의 말을 듣고 본인에게 맞는 게 이거다 싶을 때 도전해 보시고요. 본인에게 맞는 게 뭔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행착오를 겪을 겁니다. 그리고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부작용도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 체크도 잘 하시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약사의 의견에 경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많아요. 오히려 이런 건강기능식품 제가 뭐였더라? 댓글로 봤는데 그 쿠마라는 그 블로거 분이 있었습니다. 일반인인 것 같아요. 근데 일반인임에도 이런 직구 제품에 대해서는 깊이는 아주 깊지는 않지만 폭넓게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이런 직구 영양제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스완슨이라는 블로그도 참고를 좀 하고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전 알고 있지만 내공이 엄청난 분입니다. 그리고 김성동 약사님의 블로그 같은 데 가보시면 내공이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되게 깊은 내공을 갖고 깊은 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은 분이 있네요. 리틀 약사라는 분이 있거든요. 유튜버 중에 리틀 약사 TV? 리틀 약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상대적으로 연배가 젊으신 분입니다. 저랑 비슷한 또래 같고 사실 제가 건너해서 저는 그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약사님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내공이 깊으시고요. 원래 파워 블로거시고 그리고 약사 중에서도 좀 스타 약사에 가까운 그런 약사님이시고요. 그 그러니까 경험에서 우러난 어떤 기반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그런 내용들을 많이 알고 계시고요. 나중에 그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 가보시면은 되게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약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일반인들도 되게 이런 쪽으로 전공자들, 박사학위자들이나 뭐 전공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그 내용을 보면은 진짜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금 실용성과는 다른 어떤 깊은 학문적인 그런 접근을 하시지만 되게 더 내공이 깊습니다. 그런 분들 걸 참고하셔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습득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을 익히시고 여러 가지를 적용하셔가지고 본인에게 꼭 맞는 걸 찾으시면 좋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본인에게 최적화된, 본인에게 효과 좋은 영양제를 찾는 그런 과정이 될 겁니다. 그건 확신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 영상 채널 중에서는 환자혁명 그 조한경 원장님, 그분 최근에 좀 구설수가 있지만 그분 영상이 이제 기능의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약사들 중에서 영양요법을 하는 그런 약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되게 보고 참고할 게 많고요. 저는 다른 약사님들이나 다른 그 유튜버들의 내용은 보지는 않아요. 잘. 왜냐면 제가 추구하는 내용과 조금 방향이 다르고 그리고 약간 제 생각이 그분들과 동화되면서 뭔가 바뀔 것 같아가지고 잘 보지는 않지만 의사분들 중에서 기능학 하시는 분 중에 유명하신 분, 요오드 되게 강조하시는 채널이 있는데 그분도 그 갑상선 쪽으로는 되게 많이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분 채널도 되게 좋았고요. 좀 폭넓게 습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약하자면은 본인에게 잘 맞는 영양제 찾는 법, 그리고 최적화된 영양제를 찾는 법은 왕도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두루두루 경청을 하시고요. 전문가들마다 집중하는 영역이 달라요. 저도 이제 약사로서
이 영양제나 의약품을 취급하니까 전문가라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집중하는 내용이 여기, 다른 약사님은 여기, 저기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중하는 내용들을 듣다 보면은 설명이 잘 돼 있는 영상들이 다 다를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아는 내용, 집중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인에게 잘 맞는 거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고 집중하는 것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것 취합하셔가지고 선택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벌써 월요일인데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6월 달이 끝나고 이제 7월로 넘어가네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은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체력이 축나고 여러 가지 알러지성, 면역성 질환이 심해지는 이제 계절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원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